자, 2016 버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시고 서식 주시고 제목 넣으시고 결제란 주는 것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한 여기까지를 10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까지가 240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조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20점씩 잡으시면 한 120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까지 하셔서 7개. 그래서 20점씩 주면은 14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신 다음에 함수는 남겨놓고요.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다 푸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 붙잡고 있으면 뒷부분을 못 풀 수가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저희가 조금 쉬운 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는 좀 쉬우니까 저희가 하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랭크라고 하면 랭크 시작하는 게 다 보이실 거고요. 랭크.eq 보입니다. 자, 먼저 어떤 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냐 물어봤죠? 자, 우리 문제를 봤더니 개강일의 오름차 순이래요. 그러니까 개강 이름 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콤마. 그 다음 REF니까 이제 우리 개강일을 포함한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F5부터 시작하셔서 F12까지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키를 눌러서 전리 참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콤마. 자, 여기 보이죠?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오름차순. 우리 문제를 보시면 오름차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름차순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 함수는 가로를 닫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냥 엔터를 치셔도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수식 복사가 되고요. 또는 채우기 핸들을 하시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채우기 핸들을 하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서식이 굵은 선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굵어지게 됩니다. 그죠? 굵은 선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누르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중에 서식을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랭크 함수를 구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쉬운 함수가 라지 함수가 있겠네요. 자, 5번 함수 우리가 라지 함수면 여기 네 최대 연수 인원 이 부분이네요. 자, 5번은 문제를 읽어봤더니 최대 연수 인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라지 함수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맥스를 보통 많이 쓰는데 라지를 쓰기도 하죠. 라지는 키값이 있는 거죠. 맥스는 그냥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는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라지는 키값이 있어요. 첫 번째로 큰가 아니면 두 번째로 큰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문제를 이제 좀 혼돈하기 위해서 혼돈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맥스인데 라고 해서 바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라지를 쓰라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라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로 가셔서 자, 라지 함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라지 함수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FX 버튼을 누르셔서 함수 마법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연수 인원이니까 연수 인원 중에서 가장 큰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름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연수 인원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드래그 하셔도 아마 연수 인원이라고 이렇게 써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 키값은 첫 번째로 가장 큰 거니까 최대가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값 그럼 2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큰 값 그럼 3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함수 2개를 풀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브이로그 함수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냥 풀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할게요. 는 VL 하겠습니다. vlookup 더블 클릭. 자, 먼저 lookup value 찾으려는 값이 누굽니까? 앞에 있는 H14 여기 정보기술협회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기술협회가 나오면 개강일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브이로그 하실 때는 그냥 시작하는 거랑 끝나는 것만 잡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선 검색하려고 하는 건 얘입니다. 이제 표에서 시작하는 거와 끝으로 가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룩업 밸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정보기술 협표입니다. 얘를 갖고 하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운영기관명하고 개강일이니까 운영기관명은 저희가 값으로 가져올 게 아니고 필드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개강일까지만 이렇게 대결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절대 참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우기 핸들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콤마. 자,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번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4라고 쓰시면 되고요. 다시 콤마.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올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답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수는 3개 정도 풀면 한 20점, 40,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한번 볼까요? 조건부 서식을 봤더니 수식을 이용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는 값, 그죠? 쭉 드래그를 합니다. 행 전체이기 때문에 범위를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홈 탭에 가셔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고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니까 새 규칙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수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수식을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었어요. 수식. 자, 수식이니까 여러분들은 는 주셔야 되고요. 연수 기간이 500 이상. 연수 기간이면 시작하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얘가 되겠죠. 연수 기간. 그런데 H5셀이 절대 참조를 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것밖에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600시간, 250시간, 500시간, 150시간 해서 H5부터 H12까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4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H 여름 묶어놓고요. 옆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만 묶어주고 그 다음에 행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에 있는 것들을 다 검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 그 다음에 O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글꼴이 파랑이고 굵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식으로 갑니다. 글꼴이 굵고 글꼴의 색상이 반드시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표준색에서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걸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수식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행 전체에다가 이렇게 파란 색깔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수 3개랑 지금 저희가 조건부 서식까지 했기 때문에 벌써 4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0점에다가 저희가 한 18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뒷부분 차트 하나만 하셔도 280점이 될 거고요. 또는 이 작업 하나만 하셔도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도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작업은 제가 문제를 좀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프린트 하셔서 2020년도 이게 8월달 A형입니다. 8월달 A형이고 자, 2016 버전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작업 시트에서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B4부터 시작하셔서 H12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저는 컨트롤 C 눌렀고요. 이 작업으로 가서 B2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 그냥 컨트롤 V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글씨가 다 보이지 않고 또 샵샵샵 이거는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칸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보일 거고요. 거기를 누르셔서 자, 이렇게 원본의 열너비를 유지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1작업에서 했던 그 열너비까지 같이 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작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제 고급 필터라는 걸 할 건데요. 자, 먼저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개강일이 2020년도 6월 1일 이후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후니까 해당 일을 포함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관할 지역 서울부터 제가 복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 지역이 이거겠죠? 컨트롤 C 눌러서 저희가 조건이 B14부터 시작하는 곳이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요. 두 번째가 아까 개강일이었어요. 개강일을 복사하셔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필드명을 먼저 갖다 놓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이거나 그랬으니까 서울. 자, 서울을 쓰셔도 되는데 쓰는 거는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타가 나온다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아니까 같은 줄에 가지 않고요. 이렇게 C16셀에 저희가 이제 하나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2020년 6월 1일 이후죠. 우리는 크거나 같다 이후니까. 그죠? 2020년 06월 01일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여기까지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커서는요, 안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게 범위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게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운영기간명하고 연수과정명, 연수인원, 연수시간만 저희가 보고 싶대요. 그냥 전부 다 추출을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B18에다 이렇게 추출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필드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미리 필드명을 복사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운영기간명, 그 다음에 연수과정명,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연수인원 하고요. 연수시간까지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복사 위치가 B18이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뭐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 같은 모양이 만약에 보인다면 E에서 C를 눌러서 여러분들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답을 보면 여기 있는 범위에서 이 조건을 가지고 여기다 뿌려주세요 라는 고급 필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커서가 안에 있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할 거니까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클릭을 합니다. 자, 다른 장소에 현재 위치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있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원본 잡았던 부분이 개가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다가 뿌리라고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 범위는 어디였어요? B14부터 C16까지였고요. 자,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전체를 우리가 보겠다 그러면 그냥 B18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 4개의 필드만 하겠다 그러면 이 필드명을 복사한 상태에서 이 필드명만 들어가시면 그 밑으로만 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 어때요? 여기까지 나오는 게 보이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났는데 여기가 다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글씨가 조금 막 이렇게 될 때는요. 좀 찝찝하시면 B하고 C 있죠. 거기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자, 그래서 양쪽으로 화살표가 보일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자, 드래그를 하셔야 되겠죠. 자, 홈 탭으로 간 상태에서 우리 페인트 통에 채우기였어요. 채우기 없음으로 선택한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스타일 부분이 보이시고, 자, 우리 표 서식 한번 볼까요? 자, 보통이면 이쪽입니다. 그리고 7이래요. 1, 2, 3, 4, 5, 6, 7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요. 이렇게 툴팁으로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쿡 누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 서식을 지정하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머리끌 행하고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머리끌 행하고 줄무늬 행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가 풀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는 것까지 해야 저희가 80점 이 필터 및 서식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80점을 얻었어요. 그럼 아까 저희가 했던 거하고 이만큼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 점수는 넘으셨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 해서 점수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A 등급까지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이렇게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는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은요, 여러분들이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연수 시간 및 관할 지역별 연수 과정명의 개수와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행으로 갈 거고요. 하나는 열로 갈 거죠. 아마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씩 피벗 테이블만 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보시고 버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삽입할 겁니다. 그리고 표라고 보일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현재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요. 저희는 맞으니까.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입니다. 그죠? 새로운 워크시트가 아니라 우리가 제3작업에다 할 거거든요. 그럼 위치를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를 봤다는 B2부터 출력 형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B2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직접 가시면 돼요. 제3작업을 클릭한 상태에서 B2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제3작업 시트의 B2셀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느낌표는 시트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작성하려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필드 선택하십시오라는 여기 생기고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밖에 클릭했을 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안에를 클릭하셔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이게 됩니다.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연수 시간이 이렇게 행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할 지역, 아까 이름 우리 1번 문제에서 연수 시간 및 관할 지역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연수 시간이라면 이 우리 열에는 관할 지역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할 지역을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시면 이제 현재 피벗 테이블 모양이 갖춰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정명의 개수와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과정명 개수, 과정명이 어디쯤 있죠? 여기 있네요. 연수 과정명을 이렇게 값으로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연수 인원의 평균입니다. 연수 인원 끌고 가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그런데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셔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균값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연수 시간을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봤더니 이 부분이에요.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요. 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위에 보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게 있고요. 분석 아니면 디자인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디자인은 꾸미는 거니까 분석 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그룹 선택이라고 위에 있을 겁니다. 자, 거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이 얼마였냐면 그림 보고 하실 수 있어요. 101이 되는 거고요. 끝이 70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700. 그리고 200씩 증가된 게 보이실 겁니다. 단위가 200씩.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101부터 300, 301부터 500 이렇게 그룹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연수 시간을 가지고 그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대구, 부산, 서울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클릭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렬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보셔서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렬과 비슷하게 가시면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냥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기억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키워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렬은 데이터에 가셔서 이렇게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3번을 볼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을 하고 빈 셀은 별색으로 표시하시오. 그리고 행의 총합계는 지워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군데에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분석해 보시면 활성 필드 쪽에 보시면 여기에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피벗 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설정까지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옵션만 누르셔도 다 있으실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옵션을 한 번만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3번에 있는 첫 번째 걸 먼저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자, 볼까요?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여기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빈 셀은 별 3개. 빈 셀이겠죠? 여기 가서 별 3개. 하나, 둘, 셋. 누르시면 되고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됐어요. 자, 이거는 총합계니까 요약 쪽에 있겠죠. 그래서 행의 총합계 표시는 체크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보이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아이고, 제가 여기를 좀 내려버렸네요. 자, 제가 확대를 좀 해서 여러분들 있는 거랑 확인을 해보시게 이렇게 펼쳐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그 문제를 잘 보시면 나머진 다 똑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콤마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소수점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이 있는 곳에 드래그를 하셔서 홈 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 그룹에 그냥 콤마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보니까 정렬이 그 별 있는 부분은 가운데 전열을 하고 있고요. 숫자 있는 부분은 오른쪽 전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 별만 잡아서 가운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정렬을 가운데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왜냐면 저희가 그 표시 형식에서 콤마는요 회계 형식이기 때문에 정렬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표시 형식 출력 형태에 맞춰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렬은 가운데 주시고 요거 콤마만 주시면 됩니다. 회계형식으로만 주시면 이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열 레이블 이름이 관할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바꿔서 쓸게요. 관할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연수 시간이라고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80점을 저희가 다시 얻게 됩니다. 진짜 남이 풀어주면 되게 쉬운데요. 내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하시면 되니까 모르시겠으면 계속 들으세요. 들으셔서 그 부분만 계속 반복 듣고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여러분들이 뒤로 돌리셔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